네, 안녕하십니까. 장동선 임서올립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반도체 공정에 대한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유튜브 보니까 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대한민국 제일 쉽게 설명할까 하고 제가 열심히 자료를 공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주말 특집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넷페스에서 이제 크게 한 방울 먹을 겁니다. 한 방울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이제 테마가 돌거든요, 항상.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이 공정들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플러스해서 내년도 정책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주는 테마, 그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을 하고 기다리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꿀팁 오늘 세 가지를 마지막에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아마, 한번 끊어서 두 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반도체 공정이 말이죠.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복잡합니다. 무슨 자, 맞습니다. 복잡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자, 일단 요거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일단은 이 내용이 이런 거 처음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설명을 듣고 나면 다 들릴 거라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엔 뭐냐면은 회로를 설계하고 읽고 끝낼게요. 다음 장에서부터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너무 이제 머리를 꽉 쥐고 있어도 답은 안 나옵니다. 이건 봐도. 회로를 설계하고 웨이퍼를 제조하고 산화 공정을 만들고 포토 공정을 만들고 식각 공정을 만들고 증착, 주주주주 배선, EDS 패키징.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맞습니다. 저도 어제 머리 쥐뜯으면서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죠. 이 그림들은 삼성 반도체 이야기, www 삼성 세미콘 스토리.com 여기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이 자료를 계속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같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몰라도 다시 보면 와 이게 된다, 이해가 된다, 드디어 나도 공정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소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삼성 세미콘 스토리. 삼성.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로 설계라는 거 먼저 해줄게요. 이게 삼성 그 스토리에 회로 설계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8공정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팹리스. 팹리스. 이건 뭐냐면은, 이게 공장에 있는 공정을 특하거든요. 팹리스, 공정에 없는, 즉, 공정 전에 설계를 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요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막 설계를 짜거든요. 짜서 이제 우리 반도체 칩 있잖아요. 그죠? 요런 칩. 칩에 있는 판때기를 만들기 전에, 요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기 전 과정, 요 과정을 회로 설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기본 용어 알고 넘어가야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자, 그 다음 거는 무엇이냐? 웨이퍼라는 놈이 나옵니다. 웨이퍼는 또 뭘까요? 일단 머리 아파 죽겠다, 그죠? 근데 알아놔야 되는데, 이게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은, 요렇게 전체 틀이 요래 있잖아요. 요게 반도체가 한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대형 판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넣는 판때기가 웨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어는 알아야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넘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벌써부터 멘붕이 시작하면서 멘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편 나눠서 특집 5편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특집 5편이고 중간에 마스크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다 중간에 나올 거예요. 나올 때 다시 보여드리면 되지만 마스크는 뭐냐면 아까 전에 회로 설계한 거 있죠. 회로 설계, 그죠? 회로 설계. 자, 회로 설계를 해서, 그럼 여기 이제 판때기가, 그러니까 회로 설계한 거를 가지고, 자, 요런 판때기를 하나 만듭니다. 요걸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 외의 공정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아마 이 설명 강의 끝나고 나면 눈이 확 터져가지고, 아, 이제 돈 또 어디 투자할고. 그 다음 제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질문 내용이 있어서 그거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자기 테마에서 상위 랭크를 알고 싶다. 자기 종목. 그래서 상위 랭크 찾는 법에 대한 내용하고, 아마 이게 좀 몇 강 나눠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이것도 수혜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혜 업종이 있을 겁니다. 가능 업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공정별로 해드렸고, 마지막에는 이제 앞으로의 향방, 뉴스 자료, 그리고 신문 자료,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자료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략기획연구원,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모았고, 이제 불화수소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불화수소 싸움 때문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 부분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준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지금 향방으로 또 자료 나중에 또 설명 드릴게요. 아마 특집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 그럼 오늘 이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도체 공정. 자료를 가져왔고, 삼동 반도체 이야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다른 자료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막 봤는데 이 자료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여기도 빠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빠진 내용들은 제가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추가 그림들을 좀 만들어 넣었으니까 이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나면 더 이상 볼 게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합니다. 자, 삼성 반도체 이야기, 팔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 팔공정이 뭐냐면은, 자, 공정 과정의 제일 첫 번째 웨이퍼 제조라는 놈이 나옵니다. 이게 뭔데? 자, 일단 제가 쌤이라 해야 되죠. 쌤이 항상 학교 수업하면 쌤 소리 많이 해가지고, 자, 세로 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죠? 그 다음 과정입니다. 요거는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판을 만드는 걸 회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웨이퍼 제조가 됩니다. 이제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그죠? 머리가 아픈 게 맞습니다. 뭔 소린지 모를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머리가, 어제는 골이 아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자책을 하다가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보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웨이퍼라는 건 뭐냐면은 이 빵틀이 아니고 이 틀에서 이제 반도체들이 하나하나 만드는 이 원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굳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틀은 어쨌든 똑같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든지 메모리 반도체 만들든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 이제 웨이퍼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웨이퍼에 보면 이런 식으로 소자들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이 소자 하나하나를 다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이가 나오면 이게 뭐고 죽는 건가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죽는 게 아니고 다이가 이런 하나의 칩들을 이야기합니다. IC 칩. 요만큼 우리가 뜯어가 가는 요 한계요. 반도체 한계를 다이라고 합니다. 딴 거는 몰라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웨이퍼는 이 틀이다. 요거 말면 됩니다. 이 틀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반도체 칩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요거 웨이퍼 끝. 자, 이제 뭐냐? 쉽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뭐 복잡한 내용은 해도 됩니다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쉽게 설명 듣고 이걸 딱 보면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이게 뭔 소리고가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 반도체 팔공정이 이제 웨이퍼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웨이퍼, 판때기 만드는 웨이퍼인데, 웨이퍼는 대부분 외주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웨이퍼는 외주가 늘어나면 외주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런 구조고, 산화공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이제 산화공정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또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굳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화공정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웨이퍼 위에다가 만들어 놓죠. 웨이퍼를 딱 만들고 요 위에다가 이제 커버를 씌우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이 산화라는 게
산화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또 머리가 아파지죠, 그죠? 저도 설명하다 머리 아픈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요거 좋거든요.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들은. 자, 이게 그냥 웨이퍼를 만들면은 불순물이 낄 수가 있는데, 산화막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 실리콘, 이 웨이퍼를 실리콘이라고 한다고 치고, 자, 이 위에다가 막을 넣어가지고 산화막을 입히게 되면 불순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설명을 싫어하니까.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그냥 산소 중에, 이제 산화라는 방법이고, 습식은 산소와 물을 섞어서 넣는 것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화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그럼 안에 깊은 내용은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정 설명보다. 근데 좀 많이 보고 오면 쉽고, 그럼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다듬면서 할게요. 자, 이제 산화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화 공정 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 공정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산화 공정이 끝나면 포토 공정이 들어갑니다. 포토 공정은 뭐냐면은 이 중간에 마스크 제작이라는 거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설명 같이 드릴 건데,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산화물을 넣어가지고 보호를 시켰다. 그죠? 보호를 시키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자료 누르면서 할게요.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르니까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마스크입니다. 그죠? 요 아까 회로판을 만들어 가지고 막 때리 넣으면은 요게 하나의 회로 공정이 만들어진 마스크입니다. 이거 하나가 반도체 한 개의 모든 회로가 들어가 있는 필름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뭐냐면은, 이제, 강광액을, 이 웨이퍼 있죠? 아까 웨이퍼, 동그란 거 판때기 위에다가 강광액을 뿌립니다. 액체를 뭐 뿌린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광액의 이름을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PR, 포토 레지스타. 그래서, 이 액체를 뿌리는 이름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액체는. 자, 요거 볼게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살짝 줄여갖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공정입니다. 노광 공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웨이퍼 판때기 있죠? 웨이퍼 판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웨이퍼판. 웨이퍼판이고, 요거 이제 마스크판, 아까 그 회로 설계한 필름 여기 딱 얹이잖아요. 그럼 이제 빛을 이렇게 쐬주는 거죠. 레이저 빛을 싹 쏴가지고, 그러면은 이 렌즈를 통해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오목 렌즈겠다. 그죠? 비슷한, 어쨌든. 렌즈를 통해서, 축소 렌즈를 통해서 얘가 작게 그려지면서 요 기판 위에 입혀지는 겁니다. 빛을 쏘면 여기 이제 타는 거죠. 이 광각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타면서, 레이저가 타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마스크 한 판이 이 한 판하고 똑같습니다. 착착착착착착 해서 여기다가 회로를 그려주는 거죠. 노광 공정이라고 합니다. 요 회로 공정이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설명할 때 이게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감광액을 해가지고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먼저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웨이퍼를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뭐냐면은 이제 막 레이저를 쏴가지고 UV 라이트, 그죠? 막 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뽕 파는 거를 양성이라 하고 옆에 걸 뽕 파는 거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강강액 어쨌든 태우는 거 똑같은데 여기를 뽕 하면 양성, 여기를 뽕뽕 태우면 음성. 그죠?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와, 벌써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래가 삐네. 5분, 가버렸네요. 사투리를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스타가 돼가니까 사투리를 안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글로벌 스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식각 공정. 드디어 이제 식각 공정 시작할게요. 이제 또 목이 살 아파오네. 물 마셔야 되는데, 물컵을 너무 멀리 놔둬가지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한 잔 마시고. 목이 아파서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각이란 건 뭐냐면, 이제 이런 포토 공정 끝나고 나면 드디어 식각 공정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이 반도체 학과 공정학과들도 쉽게 이해하고 들어갈 상황이긴 하겠네. 그죠?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편 정도는. 2편, 3편은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2편 아니면 3편까지. 자, 시각 공정 뭐냐면 이제 깎는 겁니다. 뭔 소리고, 그죠? 보시면, 자, 확대를 해서, 나와라, 확대. 확대. 자, 됐죠?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시각 공정은, 야, 이까지만 이해해도 굉장한 겁니다. 저는 이거 머리가 나빠. 이까지 이해하는데 이제 3, 4시간 걸렸습니다. 설명드리려고. 웨이프 위에다가 산화막을 쳐서 불순물을 막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감광액, 이게 레이저로 이렇게 막 태웠지 않습니까? 그죠? 요래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태우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 그럼 뭐냐면은, 이 산화막의 이 부분을 깎아내는 걸 시각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레이저로 태웠던 구간 있죠? 레이저로 태웠던 구간. 그 구간을, 구멍을 파는 겁니다. 그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여기다 뭐 넣으려고 하는 거죠. 배선을 여기 넣기 위해서. 요 그림보다 저는 이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찌됐건 요거 똑같습니다. 요렇게 파고가 되면, 여기 이제, 요 안에, 이 레이저로 요 강광액으로 쌓았잖아요. 노광 공정. 앞에 이제 레이저송 공정 있죠. 레이저송 공정에서 판 부분 있죠. 우리가 뭐 선 그리려고 판 이 부분을 이제, 깎아내는 건 시각이라고 합니다.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죠? 필요한 패턴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거. 그죠? 요거 안에 내용 딱 누르면 이제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할게요. 굳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야, 이것도 한꺼번에 또 8강까지 가겠나? 일단 오늘 빨리 8강 한 판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 되면 연속해서 해드릴게요. 애칭에 우리 그 동판 있죠? 미술 했죠? 제가 미술을 제일 못합니다. 수미양가 중에 수미 이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열받아가 고등학교 때 학원도 막 다녔거든요. 그래도 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 생각하고 미술은 접었습니다. 음악은 좋아합니다. 저기 이제 막 깎아가 팠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주 파는 거. 아주 파는 거. 제가 사투리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전에 한번 미술 시간에 파가지고 뭐 모양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깎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어려운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요 위에다가 이제 다양한 뭐 물질을 입힌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시각 방식이, 건식 시각의 경우에는 이제 플라즈마. 아이들이 설명 어렵게 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방식이 건식과 습식이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습식은 화학 성분을 때려 부어가지고 녹이는 거, 건식은 플라즈마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태우는 거, 없애는 거라죠. 태우는 거라. 자, 정착 이온 주입 공정. 엄청나죠.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6, 7, 8. 패키징 옥수로 많은데. 패키징은 다음 편 해야 되나? 자, 정착은 뭐냐면은, 자, 정착 눌러서 시작할게요. 또 쓸데없는 소리 안 하려고 그냥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설명하면 쓸데없는 소리는 많이 주겠죠. 자, 이제 전기적 특성을 입히는 거. 정착 이온 주입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지금 요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 다시 요거 계속 복습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하면은,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웨이퍼를 만들고, 이거 보죠. 반도체 칩을 낳는 판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 산화를 넣어가지고, 산화 공정을 해가지고, 불순물이 못 들어가도록 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실제 회로 기판을 하나씩, 그죠. 배선들을, 회선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뭐냐. 식각. 이제 지대로 이제 그 태운 선을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깎아내는 작업. 그죠? 그럼 이제 회선이 움푹움푹 파여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드디어 정착 과정을 거칩니다. 식각 공정에 확산 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관련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정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판막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박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막입니다. 판막이 아니고 박막. 자, 이게 뭐냐면은 웨이프 아까 우리 판때기 만든 거에다가 이제 얇은 옷을 입히는 게 정착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웨이프 위에다가 자, 박막이라는 필름. 그러니까 이게 판이 아주 두꺼운 게 아니고 가벼운 필름 형식으로 된 막을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만든 거 위에 보호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뭘 하느냐면 이렇게 이거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전에 이거 이온 주입 공정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파져 있는 거 보면 파진 부분에 요렇게 요 부분에다가 임플란트라는 걸 하는데 이빨에 있는 임플란트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신호를 넣을 수 있는 공정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막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보막. 이 정도 보면 이제 증축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도 주식 투자에 아무런 이제 그게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아야지. 이 사업 알아야 이 사업에서 돈 벌거든요. 그래서 안 드린 거고. 자, 그럼 증착, 이온 주입 공정이 이해됐죠? 그럼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파진 데다가 금속을 넣어서, 이제 배선이 이렇게, 그죠? 전체 기판이 오래 있으면은, 기판에 이렇게 선에 이제 금속을 넣어서, 선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금속 배선이라고 하는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배선 공정. 전기 신호가 전달되도록 한다. 그죠? 전기 신호가 전달되도록 한다. 자, 네, 보니까, 저거 공정 끝나고 나면 2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금속 재료에 필요한 조건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별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전기 저항이 없는 거, 낮은 거, 싼 거, 그죠? 뭐 이런 거, 가격, 그죠? 싼 거, 그리고 잘 믿을 수 있는 거, 뭐 제일 좋은 거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재 중에 알루미늄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AL이네. AL이죠. 산화박 위에다가 넣는데 여기 보면 얘들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베리어 메탈이라는 게 있는데 베리어는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막다, 방해하다, 뭐 이런 장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알루미늄 소재는 바로 이 판을 넣게 되면은 산화막이라든지 다양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메탈 판을 하나 얹습니다. 요게 베리어 메탈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밑에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죠? 질문들이 있던데 질문 제가 보고 궁금해한 또 질문 올릴 것 같은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베리어 메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2개 남았다. 왔다, 2개 남았네요. 한번 할게요. EDS는 뭐냐면은, 테스트. 이제 계속 전기 검사를 해갖고 얘가 제대로 됐나 하고 테스트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전문 용어 다 빼고, EDS 최소한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Electrical die sorting 해서 전기적인 소자를 sorting한다. sorting의 자료도 테스트한다 정도로 분류한다. sorting이죠, 그죠? 전기 소자를 막 분류하고 나누고 공정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불량품, 양품, 불량품을 선별한다.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ESD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반도체 수출 향상과 직결된 ES 공정, 그죠? 이 뭐냐면 간단하죠. 그냥 말 그대로 불량 검사하는 겁니다. 웨이퍼 상태의 양품, 불량품 선별, 불량품, 불량품 문제 수정,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쫙 내용들을 보면 이제 ES 공정에 4단계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냥 아하 이게 테스트하는 과정이구나 정도 하면 됩니다. 그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요 한번 내용은 읽어보셔도 됩니다. 안 읽어보셔도 되고 이제 뭐 요건 이제 요런 내용이 있다 그 정도. ET 테스트는 뭐냐면은 이게 일렉트리컬 테스트에서 전기 테스트. 첫 번째는 전기 테스트라고요. 그 다음 핫콜드 테스트, 온도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죠. 작업들을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 다음에 완료된 거 찍는 거. 그죠. 요 정도에 드리면, 이제,
테스트 내용도 거의 굵직한 내용 이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 있는 종목은 패키징 종목입니다. 패키징 종목은 이제 반도체 칩,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요 판때기만 이렇게 돼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 위에도 부품도 올려야 되고, 그죠? 부품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웨이퍼에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잘라야 되겠죠. 자르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껍다구를 세우고, 거기 이제 다리를 붙이는 모든 일련의 과정. 다리까지 붙이는 엄청난 작업이죠. 이걸 지금 넷베스가 하고 있는 거죠. 자, 패키징 공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끊고, 이제 그 다음 시간은 또 꿀팁, 노하우 꿀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은 굉장히, 작업이 많습니다. 이 많은 작업을 하는 업체가 중에 이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넷베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SFA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업체 더 있는데, 세 업체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웨이퍼가 껍다구 아니, 죄송합니다. 계속 껍다구 재밌어가지고, 껍다구가 아니고, 판다구를 이렇게 자르는 걸 절대 이랍니다. 다이아몬드 톱으로 싹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웨이퍼 소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이싱이라 하는데, 소잉이란 말이 또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몰랐는데, 그래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 톱질하는 걸 소잉이라고 합니다. 소잉, 톱질하다. 그래서 웨이퍼 소잉은 왜 왔군노? 사투리 안 써야 되는데 어디 갔지? 자, 어디 갔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네요. 자, 웨이퍼 소잉은 뭐냐면은 이제 톱질, 그리고 웨이퍼, 이 웨이퍼를 판다구를 자른다. 소잉, 그죠? 다이싱은 또 제가 찾아놨습니다. 다이싱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결국은 그 다이싱은 이좀 반도체의 소자 이름 중에 이 용어 중에 하나로 그냥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전극 형성이 끝난 반도체를 이제 칩으로 분할하는 방법, 비슷한 방법입니다. 결국 자른다는 겁니다. 그죠? 다 만든 거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이싱. 내용은 아마 이걸 읽으시는 분도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실 겁니다. 이 용어를 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니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칩을 달아야 되겠죠. 칩을 접착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칩 끝나고 요 위에다가 이제 금선을 연결합니다.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반도체 회로, 그죠? 칩에 이제 선들에 금선을 연결하는 작업도 패키징 작업에서 합니다. 엄청 작업이 많죠, 그죠? 패키징 하나만 해도 엄청난 공정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성형 공정을 통해서 껍다구를 세웁니다. 판때기 위에다가 껍다구를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껍다구를 만드는 거죠. 껍다구.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껍다구 플러스 다리, 그죠? 칩에 있는 다리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다리들이죠. 다리까지 다는 작업 다 하는 거를 패키지를 하고, 패키지가 끝나면 패키지 테스트를 합니다. 패키징 테스트 엄청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공정이 따로 아예 정해질 정도로 패키징 테스트는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8대 공정의 마무리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패키징 공정을 따로 하나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저 8공정에는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세정, 정착, 기계적 연마 과정, CMP라고 하거든요. 기계적 연마. 요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만 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설계. 자, 이제 요거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주식의 반도체 공정을 이해할 정도의 레벨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거든요. 이해 안 돼가지고 이따가 뭔 소리하고 접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판때기를 만들고, 그죠? 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판때기 만든 다음에 산화막을 넣고, 그죠? 불순물이 안 끼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마스크를 제작합니다. 아까 이제 마스크의 내용을 알겠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판다구를 안 하겠습니다. 필름, 회로 설계한 이 필름을 요 위에다가 입혀서 레이저를 쏘아서 칩을 작게 만든, 여기다가
웨이퍼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주는 거죠. 그 다음 식각을 통해서 깎기. 이렇게 공정 들어간 레이저 쏜 부분을 깎는 부분, 혹은 거꾸로 이렇게 깎죠. 이렇게 깎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요 깎아 있는 이 공간에다가 전기적 신호의 소자를 넣어줍니다. 이온, 그죠? 이온 소자. 전기 신호가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속 배선을 넣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요만큼의 금속을 넣어서 전기가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근데 중간에 요 테스트 공정 사이에 세정, 즉 얘를 깨끗하게 씻고, 그죠? 만들어진 얘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옆에 지저분한 것들을 깎고, 연마, CMP라고 합니다. 이 공정이 들어감으로써 계속 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테스트 장비를 들어온 거죠. 테스트, 그죠? EDS. 그 다음에 드디어 패키징을 합니다. 다 하고 나면 싸는 거죠. 싸고 회로칩 놓고, 따닥 놓고, 껍다구를 세우고, 이제 다리 핀을 꽂고, 그러고 나면 테스트, 업체의 패키징 테스트를 합니다. 요게 반도체 8대 공정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요거 하는 이유는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정을 알아야 이제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뭘로 할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삼성전자 133조 원이 투자하는 이 방법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을 쏟아부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들 제가 정리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2강에서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흐름에 대한 특집 6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이어서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